남편, 부모, 자식, 베프, 애인 다 필요 없어요. 팡! 그냥 죽나 보다. 아파요. 함께 해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림프의 요정 유진입니다.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겪었던 부작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머리 빠지는 거, 손발톱 까매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거, 시력 나빠지는 거, 설사 변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싹 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중인 분들이라면 어머 나도 그러는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호자 시선으로 봐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본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암은 약물마다, 회차마다 개인의 연령, 체력 이런 거에 따라서 겪는 부작용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 항암 치료는 TC, HP. HP는 표적 항암이고 TC는 도세탁셀, 카보플라틴 이 두 개가 세포 독성 항암이었거든요. 선항암으로 6번을 진행을 했고 4차 이후에 폐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한 사이클이 밀렸어요. 그래서 총 7회 분량의 기간 동안 겪은 증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변하는 부작용 같은 것들은 싹 빼버리고, 요거 얘기하면 또 2박 3일 걸리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거는 내적인 고통이더라고요. 나만 아는 고통인 거잖아요. 남편, 부모, 자식, 베프, 애인 다 필요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나 혼자 겪어야 하고 나 혼자 이겨내야 되는 고통인 건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살충제 맞고 막 죽어가는 파리 같다. 작년 생각하면 좀 울컥해요. 사설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 두피, 모낭염. 제가 항암 1차 마친 당일부터 여기 관자놀이에 되게 큰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드름 같은 게 났어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퇴원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모낭염이 얼굴을 확 뒤덮여 버렸거든요. 하관에 난리가 났었어요. 인간 멍게 수준이었는데 1차 때 확 뒤집어지고 2차, 3차 이후까지도 계속 두피로 타고 올라가서 조금씩 나는 이런 양상으로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제가 입 주변에 뭐가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혹시 헤르페스일 수도 있겠고, 정확히는 이제 피부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라 해갖고 협진을 넣어주셨죠. 피부과에 가니까 이런 농도 그냥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세균성인지 어떤 타입인지에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단순 농으로 판단이 돼서 모낭염, 여드름에 준하는 그 치료를 시작했어요. 살짝 가라앉기는 하는데 제대로 낫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던 그 피부관리실에 이만저만한 사정을 말씀드렸죠. 갔더니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암 진단 받은 거 모르시죠? 당연히.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생 철저히 해서 압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진정 관리를 받고 왔는데, 그거는 딱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병원 약으로만 치료를 했습니다. 모낭염 흔적이나 얼룩이 얼룩덜룩 엄청 생겨요. 머리에도 그렇고. 과장 조금 보태면 인간 메추리알 같은 느낌? 피부도 엄청 누래지고 모낭염 흔적까지 더해져서 울고 싶죠. 지금도 열심히 복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저근막염 같이 발이 아파요. 일평생을 집안에서는 맨발로 지냈거든요. 작년에 항암한 이후부터 슬리퍼가 없으면 생활을 못합니다. 누워서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앉아있다 일어난다거나 처음 몇 발 디딜 때 너무 아파요. 그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발자국 걷고 몇 분 정도 지나면 괜찮은데, 아무튼 요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쿠션 있는 슬리퍼를 신으니까 좀 낫긴 하더라고요. 세 번째, 손발끝 저림. 저 같은 경우는 저리다기보다는 좀 굳는 느낌이었어요. 관절이. 밤에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손 막 움직여보고 자고 그랬거든요. 좀 잘 안 움직여져요. 그렇더라고요. 잼잼하고 다시 자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관절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그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숙면을 못해요. 항암할 때 잠이 깊게 들지도 못하고 3-4시간 자면은 항상 눈이 그냥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도 꼭 몇 번을 갔어야 됐고, 이런 적이 전혀 없었죠. 그전에는.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5번째, 이상식욕, 식욕 폭발. 항암 초반에 생전 안 먹던 음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로제 떡볶이, 피자 수크레 포테이토 피자 이런 것들 이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항암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이후부터 입안에 가시 돋친 듯이 약물 처리해 놓은 것처럼 막 이상해요. 입도 쓰고 혀끝 감각도 이상해지고 입안에 점막도 영향이 가니까 뭐 김치나 매운 거 이렇게 자극적인 걸 먹으면 입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이 생겼다. 사오죠. 먹어야죠. 음식을 막 바리바리 시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맛이야? 몰라요. 그리고 항암 후반에는 정말 식욕 폭발. 우걱우걱 막 먹으면서 양볼이 가득 찰 정도로 뚝뚝 먹는데 손에 먹을 걸 들고 있어. 삼키기도 전에. 와, 진짜 무섭다. 폭식증 이거 절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였구나. 식욕 이상했던 거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것 같아요. 6번째, 겨드랑이, 몽우리. 이거는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는지 2차 항암 전날 샤워를 하는데 몽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순간 뭐 됐다. 점점점 확 굳어버렸었어요. 암 진단 때는 뭐라고요? 어머 너무 황당하다. 약간 이런 기분이었는데 내 손으로 몽우리가 처음 만져졌잖아요. 가슴이나 겨드랑이에 몽우리가 잡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섬뜩하더라고요. 난 진짜 항암 약발이 안 됐나 봐. 나 항암이고 뭐고 그냥 죽나 보다. 전이가 됐나 보다. 막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겨드랑이 몽우리를 알았는데 덮어놓고 입원을 할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외래를 예약을 했거든요. 운 좋게 당일 진료를 받습니다. 교수님이 만져보시더니 암으로 인한 몽우리는 훨씬 깊은 곳에서 만져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양상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처음에 여드름 같은 게 아닐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압출을 한답시고 이렇게 짜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데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살짝 그 몽우리가 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교수님께 했더니 암성 몽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암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뚝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생긴 피진낭종이나 지방종 이런 걸로 의심이 된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공이 많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잘 생길 수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몽우리다 보니까 안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 검사 해보고 째서 수술하면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절대 비추. 왜냐하면 지금 제거하는 거는 미용적인 목적일 건데 항암 중이라 회복도 안 되고 재생도 안 되는 시기라서 너무너무 비추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도 절레절레 하지 마세요. 오후에 입원 잘 하시고요. 이따 병동에서 봬요. 보내시더라고요, 저를. 이 지방종이 3차 때는 다른 쪽에, 4차 항암 때는 또 여기에 왔다 갔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무서웠어요. 이게 계속 생기니까. 항암 다 마친 지금이요? 없어졌습니다. 다행이죠. 딱히 째거나 제거를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무모하게 이렇게 짜봤다 그랬잖아요. 까맣게 자리가 남은 거예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긁어 부스럼만 남겼죠. 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가슴 병변에 몽우리가 만져주셨던 분들 많잖아요. 더 커진다거나 단단해진다거나 이런 느낌이나 변화를 좀 가지하셨으면 담당 교수님께 말씀을 꼭 드리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머리가 멍해요. 몸 전체에 팍 하고 원자폭탄이 떨어진 격이잖아요. 항암이라는 게. 성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겠어요? 눈도 침침하고 기력은 뭐 일 없고요. 머리가 너무 멍하고 연기가 낀 것처럼 뿌예요. 생산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 저는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엄청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유를 대거나 증거를 대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도 너무 없고 머리가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라. 나 그냥 누명 쓸란다. 될 대로 될란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력이 있어야 입씨름을 하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8번째, 그러니까 입속, 위, 장 모든 점막이 약해지잖아요. 여자분들이라면 요거 아실 거예요. 중요 부위의 이제 점막도 약해지다 보니까 쓰리고 아파요. 와, 여자만 아는 그 고통. 저는 솔직히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부작용들이 4차 정도까지는 괴롭지만 견딜만은 했거든요. 확실히
5차 이상 넘어가니까 막 누적이 돼서 그런지 회복도 더디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인생에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경기가 낮아서 항암을 안 하시거나 4차까지만 하시고 끝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너무너무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죠. 길게 해서 뭐가 좋나요, 이게. 아무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경험이었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암 중이신 분들, 깜깜한 터널이지만 분명히 끝은 있더라고요. 모두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항암 부작용 시리즈는 오늘이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겪고 있는 끝나지 않은 후유증?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